제가 왜 OH를 다르게 해줬을까?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네가 공부를 더 해봐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이거는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사위 처방과 관련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위가 있나? 사위 처방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분들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댓글이 달렸길래 제가 봤어요. 손님 OH 다르게 처방해 줬더니 이 영상 보고 와서 물어보네요. 좀 더 다른 전문성으로 승부하시는 게 점점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언짢은 마음이시지만 예의를 지키셨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는 말을 섞을 용의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배제하지 못하고 배설을 해버린 감정의 쓰레기, 리얼하게 말하면 똥, 그런 건 바로 치워야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차단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그런 분들을 상대하면서 감정 소모를 하면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조회수에 영향을 받든 어쩌든 그렇게 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OH를 다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었냐 하면 쓰레기 누진 다초점 안경 셀프 확인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누진 다초점 렌즈에 표시가 있는데 미세한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표시, 십자가가 됐든 사각형이 됐든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를 마킹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일직선이 되는지를 보면 자 같은 걸 놓고 보면 정확하게 일직선이 안 되면 이거는 쓰레기 누진 다초점 렌즈다 감히 말할 수 있다. 그 영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자가 테스트를 한 겁니다. 자기 누진 다초점 렌즈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었던 여기하고 차이가 났다는 거죠. 이렇게 단차가 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졌다는 거죠. 이 안경사에게 가서. 그랬더니 이거는 의도적으로 제가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진땀을 빼면서 설명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왜곡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유튜브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저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누진 다초점 렌즈 셀프 확인법 이런 것까지 알려줬더니 이런 피드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보가 이제 많이 공개가 되면서 소비자들도 스마트하게 그렇게 되면 안경사도 제대로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첫째. 두 번째, 내가 의도적으로 했다면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뒷받침, 그런 걸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 안경사가 논리적으로 정말 잘 설명을 해서 그 고객이 설득이 되었다면 그렇구나, 역시 내가 거래한 이 안경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안경사가 아니고 둘까지 아는 안경사구나, 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설득하느라 좀 에너지는 소모했겠지만 진땀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거는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분이 손님 OH 다르게 처방해 줬더니 이 영상 보고 와서 물어보네요. 이런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 전문성을 전시할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었어야죠. 그런데 좀 더 다른 전문성으로 승부하시는 게, 이게 마지막 말이 좀 진땀을 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저로 하여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OH를 다르게 했을까? OH라는 건 옵티컬 하이츠의 준말입니다. 광학 중심점이 동공맥 그대로 지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경테를 씌웠을 때 동공이 이 밑에 림에서부터 몇 미리 정도 떨어졌는가, 이걸 정확히 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mm면 OH가 2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쪽에 맞췄다면 OH가 17인 거죠. 오른쪽은 OH 20, 왼쪽은 OH 17로 했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나? 있을 수 있죠. 제가 금한원에서 어떤 분을 뵀는데 이분 눈이 한쪽은 이렇게 위치해 계셨는데 한쪽은 여기에 위치해 계셨어요. 완전히 눈이 이렇게. 이런 경우는 당연히 OH를 다르게 해줘야죠. 귀 높이는 같은데 안경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여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OH를 당연히 다르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흔합니까? 제가 35년 일을 했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 봤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극히 드문 경우니까 OH를 언제 다르게 해주느냐? 수직 사위가 있을 때 다르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수직 사위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OH를 다르게 의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누진 다초점 렌즈잖아요. 누진 다초점 렌즈가 아니라 프리즘 렌즈라고 해보자고요. 단초점이지만 주문을 하죠. 주문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온다 이 말입니다. 누진은 당연히 표시가 여기에 되어 와요. 그러니까 주문 렌즈라는 말인데, 주문을 할 때 수직 사위가 있으면 오른쪽 베이스
베이스업 얼마, 왼쪽 베이스 다운 얼마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일직선이 된 게 정확하게 맞춰줘도 이 렌즈 자체에 이미 수직 프리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진 같은 경우는 근거리 초점이 있잖아요. 부등상시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60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00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훨씬 도수가 두껍잖아요. 이 중심보다 여기가 두껍다 이 말입니다. 옆에서 보면 근시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광학 중심점 OH가 지나가는데 여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삼각형이 이 정도인데 여기는 이 정도일 거 아닙니까? 훨씬 기저 방향이 두꺼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 시선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프리즘이 많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보다. 그럴 때는 여기를 좀 더 짧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mm나 여기가 13mm면 누진대를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9mm를 해준다든지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주는 건데 누진대를 다르게 해줘도 OH 여기서 셀프 자가 확인법에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지 여기는 변함이 없어요. 손님이 이게 차이가 있네요 라고 왔다는 거는 이거 자체가 지금 다르다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직 사위를 넣는 걸 깜빡했거나 아니면 수직 프리즘을 넣는데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이것까지 아끼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OH를 넣어준 건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왜 OH를 다르게 해줬을까?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네가 공부를 더 해봐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이거는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OH나 PD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죠. 그런데 조제 가공 PD를 좀 다르게 해서 프리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있어요. 플랜티스 공식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위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60mm입니다. PD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베이스 인을 주고 싶어요. 이 사람에게 외사위여가지고 그러면 기저 방향이 동공 중심에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기저 방향이 안쪽으로 오게 되겠죠. 이 기저 방향이 베이스가 기저니까 베이스가 안쪽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빛을 이렇게 쏴줄 수 있겠죠. 눈이 벌어져 있는데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벌어진 상태로 있어라. 망막에 빛을 쏴줄게 이런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PD가 65mm가 된다든지 70mm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조가 PD, 조제 가공 PD라고 하는 거죠. 조가 PD를 다르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OH를 다르게 해주는 것은 수직 사위의 문제고 PD를 다르게 해주는 것은 수평 사위의 문제죠. 몇 미리 정도 이동할 거냐? 그럴 때 플랜티스 공식을 사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좋은 방법인가? 그냥 주문을 하면 되는데 광학 중심점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눈이라는 게 광학 중심점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6프리즘이나 7프리즘 이런 거 하기 어렵습니다. 3프리즘 이하 이런 거는 조금 할 수 있는데 안경원에 준비되어 있는 안경 렌즈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 렌즈들은 다 비구면 렌즈입니다. 구면 렌즈가 아니에요. 구면 렌즈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좀 살릴 수 있겠지만 비구면 렌즈는 갓부분으로 갈 때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확 꺾어지는 게 아니라 평평해져 버려요. 가로 갈수록 말하자면 이 프리즘 정도밖에 못한다 이 말입니다. 비구면 렌즈는 내가 조가 PD를 조종해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액티브 서스펜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 차에는 있죠. 차체를 기울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코너링 할 때 좋다. 말하자면 조가 PD를 이용해서 플랜티스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거는 차체 내에 액티브 서스펜션을 좀 넣어주는 거다. 그래서 코너링을 잘하게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즘 렌즈 자체를 주문을 해버리게 되는 거는 광학 중심점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수차라든지 이런 게 덜 발생하겠죠. 이거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 자동차 주행 테스트 하는 그런 트랙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울어지게 도로 자체를 만들어 주는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액티브 서스펜션 이런 거 없어도 평지를 그냥 달리는 느낌으로 속도를 내서 달려도 차선 이탈을 한다든지 그럴 일이 없겠죠.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어떤 게 더 차에 무리가 안 오고 안전하겠습니까? 가속을 해도 안전하겠냐 이 말이죠. 도로 자체를 기울어 버리는 게 안전하겠죠.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가지 조가 PD를 조정해 가지고 하는 프리즘 효과를 거두는 이 방식은 3프리즘 이상은 하기 어렵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전축이라고 오디오 있었죠. 고급 전축은 소리를 끝까지 돌려도 잡음 그 전기 소리 있잖아요. 씩 하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좀 저렴한 거는 조금만 올려도 씩 소리가 나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크게 소리 틀 것도 아닌데 싼 거 하지 이러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집 안에서 소리를 얼마나 크게
크게 키우겠습니까? 끝까지. 하지만 비싼 오디오는 조금만 켜도 그 소리의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웅장함이라든지 중저음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잖아요.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싼 오디오는 소리를 그만큼 볼륨을 비싼 오디오만큼 키우면 이 소리가 그 풍부한 느낌이 안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3프리즘밖에 못한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조가 PD를 이용한 프리즘 효과를 거둔 렌즈는 싼 오디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문한 프리즘 렌즈는 아주 고가의 오디오라는 거예요. 같은 3프리즘이라도 그 3프리즘으로 얻어지는 눈의 효과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안경사분께 감히 조언을 드리는데 OH라든지 PD라든지 이런 거 조정해가지고 프리즘 효과를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주문을 할 때 다 그걸 말을 해가지고 주문을 하면은 딱 정확하게 이거 맞추라고 나옵니다. 이걸 맞추라고 기준점을 제시한 거잖아요. 렌즈 회사에서 괜히 기준점을 제시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수직삽이라든지 수평삽이라든지 이런 거 누진대라든지 우리가 보정을 다 해놨으니까 너는 요것만 맞춰라 이렇게 렌즈 회사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것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뭐하러 복잡하게 OH를 조정해가지고 손님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하게 이렇게 왜 합니까? 효과도 더 좋아요. 렌즈의 효과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겠죠. 자, 손님이 왔어요. 그만을 했는데 프리즘을 넣어야 돼. 프리즘을 넣는 렌즈는 얼마입니다.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주문을 해야 되면 내가 그냥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플랜티스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프리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프리즘 렌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리즘 렌즈 바로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바로 가능하지만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니까 나의 기술료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좋다 이겁니다. 기술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자, 주문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시간이 걸려요, 일주일이나 걸려요, 그럼 나 그냥 일반 렌즈로 할래요 라고 한다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프리즘 렌즈를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 안경사에게 괜히 낚여가지고 프리즘 렌즈를 했나? 이 사람이 괜히 비싼 거 팔려고 그랬나? 그리고 주위에서 말들 많죠. 야, 뭐 그렇게 비싼 거 했냐, 요즘 뭐 몇만 원이면 다 한다던데,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점점 의심이 깊어지면서 나에게 다음에는 안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냥 주문을 정확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필터 기능이 됩니다. 비싼 렌즈를 하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좋은 렌즈를 권해야죠. 좋은 렌즈를 했을 때 눈이 더 나빠지는 걸 확실히 막아주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OH를 조절한다든지 PD를 조절한다든지 조제 가공을 할 때 조가 PD, 조가 OH, 내 기술력에 자신감이 당연히 있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사위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프리즘 렌즈 주문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문을 하는 렌즈,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더 비싸더라도 그걸 했을 때 내가 아주 풍부한 음량을 보장해주는 고급 오디오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고요. 액티브 서스펜션이 아니라 도로 자체를 기울여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개해서 일반인 분들도 안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냥 싼 거 싸다고 하는데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거겠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객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한국의 안경계의 질을 높이는데도 분명히 기여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다른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라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